당선된 지 1년 반도 안 된 현직 초선 도의원이 내년 총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의정 공백은 물론 보궐선거 비용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환 지사 주민 소환을 두고 지역 언론들이 갈등 우려를 이유로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없는 갈등을 부추긴다는 반발도 커지고 있습니다. 유니버시아드 체조 경기 유치가 무산되면서 제천 지역의 반발이 커지자 김영환 지사가 직접 민심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투데이 충북입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예비 주자들의 출마 선언이 이어지는 가운데 현직 초선 도의원도 등원 1년 4개월 만에 총선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의정 공백은 물론 보궐선거 비용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당내에서도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주 구선거구 국민의힘 소속의 이욱희 충북도의원이 내년 총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SK 하이닉스를 휴직하고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 당선된 16개월 차 초선 의원입니다. 지역 변화와 혁신을 위해선 청년 정치인이 필요하다며 민주당 3선 의원이 버티는 청주 흥덕구에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지역을 떠나 있다 선거철에만 나타나 지지를 호소하고 지역 발전과 지역 주민분들의 삶의 질 향상보다는 당리당략과 본인 자리 지키기에만 급급한 과거의 정치는 이제 바꿔야 합니다. 중도 포기 없이 끝까지 완주하겠다고 선언했는데 완주는 곧 의원직 사퇴를 의미합니다. 후보 등록을 하려면 선거일 90일 전인 내년 1월 11일까지 사퇴해야 해 넉 달간 의정 공백을 피할 수 없습니다. 사퇴 전이라도 출마를 선언한 이상 의정 활동에 전념할 것을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이 의원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내년 총선 때 충북도의원 보궐선거도 치러야 합니다. 깊이 고민을 하고 이렇게 결정한 부분이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보궐선거에 대한 부분에서 저로 인해 보궐선거가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유야를 막론하고 주민분들께 일단은 송구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보궐선거 비용은 국민 세금으로 충청북도가 부담합니다. 과거 고은 충북도의원 재선거에는 5억 6천여만 원이, 올해 청주 상당 시의원 보궐선거에는 6억 2천여만 원이 투입됐습니다. 유권자들에 대한 배신 행위라고 생각이 들고요. 불과 이제 1년이 갓 넘었을 뿐인데 당시 도의원으로서 했던 공약, 수많은 약속들, 유권자들이 본인을 선택하도록 만든 그 수많은 말들에 대해서 전혀 책임질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스스로 내던진 것과 같고요. 국민의힘 당내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같은 흥덕구에 도전한 김동원 지방자치위 부위원장은 신중하지 못한 처사라고 평가했고 김정복 흥덕 당협위원장도 총선에서 당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했습니다. 민의를 거슬려서 중도 하차하는 것은 나쁜 선례가 될 수도 있고 우리 당에 대한 이미지에도 주민들로부터 곱지 않은 시선으로 비칠 게 뻔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이 아니겠나. 올 초에도 중앙당 청년 최고위원으로 시선을 돌렸다 고배를 마신 이욱희 의원. 중도 포기하면 총선을 홍보에 이용했다는 비판을, 완주하면 유권자와 도의회를 경시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오는 18일 도교육청에서 열립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5명, 국민의힘 3명, 무소속 1명 등 모두 9명으로 구성된 감사 일반이 오는 18일 오전 10시부터 도교육청에서 충북대학교와 충북대병원, 도교육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국감에서는 블랙리스트 논란과 냉난방기 납품 비리 사건 등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충북에서 발생한 전동 킥보드 사고가 전국 시도 가운데 4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장섭 국회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충북에서는 104건의 전동 킥보드 사고가 발생해 경기도와 서울, 대구에 이어 4번째로 많았습니다. 이장섭 의원은 전동 킥보드 사고가 불과 5년 만에 10배 넘게 증가하고 사망사고도 6.5배 늘었다며 당국의 철저한 관리와 사고 예방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충북 지역 종교계와 학계, 시민사회 원로 34명이 지역사회 갈등을 내세워 김영환 지사에 대한 주민소환 반대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주민소환을 추진하는 측에서는 무슨 갈등이 있느냐며 반박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원로 가운데 김 지사의 주변 인물이 포함된 부분도 논란을 삼고 있습니다. 김대웅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충북 지역 종교계와 학계, 시민사회 원로 34명이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김 지사의 진심 어린 사과와 각성, 재발 방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김 지사가 오송 참사와 관련해 법적인 책임을 포함해 무한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도 밝혔습니다. 하지만 주민 소환에는 반대 입장을 냈습니다. 지역사회는 찬반 간의 갈등이 점점 고조되고 있고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쟁의 대상이 되고 있어 입장문을 발표한 원로 34명에는 김 지사 선거 캠프 상임 고문을 맡았던 이기용 전 교육감과 지난해 8월 김 지사가 특별 보좌관으로 임명한 심의보 명예교수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김 지사의 측근이 포함된 부분은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면서 유가족들이 원하는 것은 중대재해처벌법을 통한 책임자 처벌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원로분들이 진정으로 유가족분들의 뜻을 존중하고 위한다면 책임자 처벌을 위한 목소리에 좀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주민 소환을 추진하는 단체는 순조롭게 서명을 받고 있다면서 김 지사 주변에서만 주민 소환이 갈등으로 보이는 것 아니냐고 반박했습니다. 지역사회 갈등이라는 게 무엇인지 정확히 잘 모르겠고요. 저희는 조용히 차분하게 주민 소환을 진행하고 있고 어떤 불상사도 없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민 소환 서명은 오는 12월 12일까지 13만 6천 명을 받아야 하는데 마감일이 다가올수록 논란이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 제천시는 2027 하계 세계대학경기대회 체조경기 유치가 무산됐다며 이제와 반발하고 있지요. 이런 제천 민심을 달래기 위해 김영환 도지사가 제천을 찾았습니다. 체육관 건립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했지만 방법론에서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승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천 시민들의 도청 항의 방문 철회 이후 만들어진 정책 간담회. 상대적으로 그동안 소외되거나 또는 소홀하게 되었던 이 제천의 발전을 통해서 충북의 발전을 견인해야겠다 하는 각오를 가지고 이곳에 오게 됐습니다. 유니버시아드 체조 경기를 통해 새로 건립하려던 체육관은 원칙적으로 합의했습니다. 충청북도는 200억 정도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다만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가 먼저라는 입장이고 제천시는 500억 이하로 규모를 줄여 충청북도 심사를 통해 직접 지원을 받겠다는 생각입니다. 실내 체육관 관련해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지원 내역도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저희로서는 대체적으로 만족을 합니다. 체육관 건립 문제에 대해서는 도와 시가 인식을 같이 했고 같이 그런 투자용자 과정을 통과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는 인식의 합의가 있었습니다. 김영환 지사는 안전 문제로 통행이 금지된 옛 청풍교를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와 연계해 카페와 푸드트럭 등을 갖춘 아케이트로 만들자는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또 제천 비행장을 매입해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해보고 정부가 추진하는 기회발전 특구를 제천에 우선 배정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민심을 달래기 위해 마련된 간담회였지만 정작 제천시 공무원과 시도의원, 문화원장만이 참석했고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김영환 지사는 기회가 되면 시민들과 직접 만나는 자리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오는 13일부터 전라남도 일원에서 열리는 제104회 전국체육대회에 충북 선수단은 종합 7위를 목표로 세웠습니다. 이번 대회에 충북은 49개 전 종목에 선수 1,200여 명 등 모두 1,700여 명으로 선수단을 구성했습니다. 충북은 지난해 전국체전 원정 역사상 최다 메달과 최고 득점으로 종합 7위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개최지인 전남뿐 아니라 부산, 인천, 대구 등과 경쟁이 예상됩니다. 청주 KB스타즈가 2023-24 시즌 새 유니폼을 공개했습니다.
새 유니폼은 노란색과 별무늬 패턴으로 구단의 정체성을 나타냈으며 하의에는 청주 오송역을 상징하는 스테이션 코드 297을 표기해 미래 철도 중심 도시로 변모할 청주시를 응원하는 뜻을 담았습니다. KB스타즈의 새 유니폼 실물은 오는 21일 예정된 출정식에서 첫 선을 보입니다. 농사 짓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농약병이 허술하게 관리되면서 농촌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버려진 농약병에는 독성이 강한 농약도 남아있어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도 큰 상황입니다. 김영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초등학교 근처의 한 폐기물 처리장입니다. 농약 냄새와 함께 쓰레기 더미 사이로 농약을 담았던 용기가 군데군데 버려져 있습니다. 일부 농약병 안에는 덜 쓴 농약도 남아 있습니다. 유독 물질 용기인 폐농약병은 지정된 장소에 버려야 하지만 일부 농민들이 쓰고 그냥 버린 겁니다. 아유, 농약병을 술병을 재버리고 뭐다 안 버리고 이제 다 버리지. 차가 슬로 쓰기만 하고 내려버리죠. 그래 이거 쫓아가면 농약병은 알았는데 뭐야. 어떤 데는 생기나. 일부 농약병 수거함은 관리도 엉망입니다. 농약병 사이로 페트병과 무언가를 담은 비닐봉지가 눈에 띄고 뚜껑이 사라진 또 다른 수거함은 물이 가득 차 각종 쓰레기가 둥둥 떠다닙니다. 보기도 안 좋은 걸 보시다시피 이게 순 오물이고 여기 농약병도 들어갔으니까 남은 잔류 농약도 나오는 거 아닙니까? 농약병 수거도 잘 안 됩니다. 2톤 분량 정도가 모이지 않으면 수거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규모 마을 단위로 모아놓은 농약병이 제때 치워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일부 작은 농촌 마을은 수거함마다 농약병이 가득 찬 지 오래지만 몇 년째 수거되지 않아 농약병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진짜 농민들 입장에서는 참 속상하죠. 저걸 어디 갖다 마음대로 버릴 수도 없는 거고 지금 저 비료포대에다 이렇게 넣어서 모아둔 사람들이 많다고. 이에 대해 환경공단은 운영상의 이유로 기준에 맞게 분리수거되지 않은 농약병은 수거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예산입니다. 농촌마을마다 폐농약병이 넘쳐나고 있지만 해마다 이맘때면 폐농약병 수거 보상금 예산이 고갈되기 때문입니다. 올해도 환경공단은 지난 8월 2일 기준으로 폐농약병 관련 예산이 떨어졌다며 문자로 농약병 수거 중단을 공지했습니다. 매년 농사를 짓고 나면 농약병이라든가 그 영농 폐기물이 나오는 거는 어느 지역이든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이 예산이 부족한 부분도 어제 오늘 일이 안 돼도 지금 매번 반복이 되는 거잖아요. 무관심 속에 버려지는 폐농약병이 관리 사각지대에서 우리의 환경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청주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이 수억 원대 국가보조금을 횡령하고 직원을 감금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교사들의 야간 휴일 수당을 허위로 신청하고 회계서류 조작을 거부한 직원을 감금한 혐의로 흥덕구의 한 어린이집 원장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경찰은 해당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3차례 반려됐지만 증거인멸 등이 우려된다며 고등검찰청에 영장수사심의위원회 개최를 신청했습니다. 오 년 동안 1,000억 원을 지원받는 정부의 글로컬 대학 30 본심사 신청이 오늘 마감됩니다. 충북에서 유일하게 예비 지정 관문을 통과한 충북대학교와 한국교통대는 통합을 전제로 한 본심사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150쪽 분량의 계획서에는 연구 중심의 충북대와 특성화 대학 중심의 한국교통대 육성 방안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충청북도와 연구원, 지역 기업 등 18곳은 업무 협약을 맺고 글로컬 30 지정을 위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한편 통합 찬반 투표에서는 충북대학교 학생들만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유원대학교 새 총장 후보가 3명으로 압축됐습니다. 지난달 최훈관 총장의 사의 표명으로 총장 추천위를 구성해 총장 후보자를 모집한 유원대는 지원자 6명 가운데 3명을 최종 후보자로 추천했다고 밝혔습니다. 후보자를 추천받은 법인 측은 오는 16일 이사회를 열고 새 총장을 선출할 예정입니다. 올해 교통단속 장비 오류로 잘못 부과된 과태료가 전국에서 충북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민의힘 전봉민 국회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충북에서는 84건 480만 원의 과태료가 장비 오류로 잘못 부과돼 전국 11개 시도경찰청 가운데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으로는 대전과 전남, 경남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한편 최근 3년 동안 교통단속 장비 오류로는 속도 정확도 불량이 6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차량 번호 인식 오류 등이었습니다. 괴산군이 장애인과 노약자들에게 제공하는 특별교통수단 운행 지역을 대폭 확대합니다. 괴산군은 다음 달 조례 개정을 통해 괴산군과 인접시군에서만 운행하던 특별교통수단을 충북 전역은 물론 경북 문경과 상주, 서울까지 확대 운행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용자의 수요를 고려해 괴산 지역을 우선해 운행하도록 했습니다. 앞서 괴산군은 특별교통수단 차량 2대를 추가 구매해 현재 6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의 올해 디지털 관광주민증 사업 지역에 제천시가 추가됐습니다. 한국관광공사는 모바일 QR코드를 통해 지역관광지 입장권과 숙박, 체험시설 등에서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디지털 관광주민증을 옥천과 단양에 이어 이달부터는 제천까지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10월부터 디지털 관광주민증을 운영 중인 옥천군에서는 최근까지 4만여 명이 관광주민증을 발급받았습니다. 농민들에게 고가의 농기계를 빌려주는 괴산군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내년에는 8곳으로 늘어납니다. 괴산군은 내년 1월과 2월 청천면, 덕평리에 이어 불정면에서도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추가로 설치해 내년부터는 모두 8곳에서 농기계를 빌려 쓸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